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K방산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입니다. K방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K방산의 외연 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 등으로 무기체계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해외 유명 군사 매체의 전망은 이를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산 업체들이 2032년 시점에 각 무기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의 경우 2032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도대체 천궁2가 어떤 위력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세계 방산업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천궁2의 과거 영상까지 화제가 되고 있었죠.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천궁2의 실사격 훈련 및 실전 사례 영상들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확인한다면 왜 천궁2가 세계 1위 지대공 미사일 자리를 노릴 수 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군사 매체 제인스는 대한민국 방산업계 빅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2032년까지 지금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자신들의 주요 상품을 통해 해당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나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제인스에서는 LIG 넥스원의 천궁2를 주목했습니다. 추후 천궁2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스는 LIG 넥스원의 주력 상품인 천궁2가 2032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27.5%를 차지해 24.9%를 차지한 패트리어트를 밀어내고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2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원 규모의 천궁2를 구매한 것을 꼽았습니다. 사우디가 왜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천궁을 구매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죠. 화면에 나온 군용 트럭 뒷부분이 일어서더니 하늘을 향해 하얀 물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물체는 순식간에 자세를 바꿔 목표를 향해 순식간에 날아갔고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가던 것은 바로 천궁2였습니다. 이 영상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수출하기 위해 사막에서 비공개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촬영되었던 것이죠. 당시 UAE 국방부는 천궁 말고 다른 요격 미사일들의 도입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평가 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천궁이 UAE의 하늘을 지키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성능평가 후인 2021년 11월 UAE는 총 10여 개 포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무려 129억 디르함, 하나로 약 4조 1,5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금액을 달성해 당시 기준 역대 대한민국 무기 수출 최대 금액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 거래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돈도 많은 UAE가 왜 미국과 같은 유명한 방산 강국의 미사일이 아닌 천궁2를 대량 구매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UAE와의 계약에는 예전부터 원전 수출과 아크 부대 파병으로 맺은 인연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방한한 UAE 왕세자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시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뒤 자국 특수부대 교육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아크 부대가 교대로 UAE에 파병돼 군사 외교 역할을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예들만 모인 아크 부대는 실제 작전보다는 UAE 연방군의 훈련을 주임무로 하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 특수전, 대테러, 고국낙하 훈련을 주로 맡고 UDT는 해상작전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UAE 연방군의 전투력 증강에 상당히 기여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UAE 인사들은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가장 원론적인 이유로 천궁2의 놀라운 성능과 믿기 힘든 가격을 들고 있습니다. 천궁2의 최대 속도는 마하 5이며 길이 4m, 무게는 400kg으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당시 UAE는 미국제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제 바라게잇 그리고 한국의 천궁2를 새 요격 미사일 후보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했다고 하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은 한화로 8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천궁2 한 발보다 5배 넘게 비싼 수치인데요. 또한 패트리어트는 포대당 가격이 1조 원으로 천궁2 10포대를 구성할 수 있는 돈으로 패트리어트는 4포대밖에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한 천궁2는 바락8과의 성능 경쟁에서도 승리했기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바락8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에서 요격한 전력이 있어 천궁2의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성능평가 당시 엄청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유연한 기동을 보여주며 표적을 모두 격추시켜 100% 명중률을 기록해 UAE 관계자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천궁2의 유연한 움직임에 매료되어 바로 계약을 진행시켜야겠다고 확신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UAE 국방부 관계자도 놀라운 성능에 천궁2 도입을 서둘렀으며 공식 트위터에 천궁2 도입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었는데요.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제 요격 미사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천궁2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천궁2 UAE 수출을 위해 물신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부터 천궁2의 UAE 수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국 정부는 요격 미사일 시험과 성능 평가에 유리한 광활한 사막이 있는 UAE의 요격 미사일 시험장을 세우는 방안까지 논의했었죠. 그 후 개발이 완료되고 성능 시험과 전력화까지 마무리하면서 천궁2가 수출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례적이었던 사실은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 무기 수출은 UAE 등 무기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절대비밀 유지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UAE의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UAE가 천궁2 구입을 서두르며 공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멘 내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협력하는 관계였기에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UAE는 자국 영토로 날아온 SS-21을 패트리어트로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이었던 UAE군은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탄도탄은 주로 북한제나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었기에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2 GMT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PAC-2 생산 라인은 이미 옛날에 가동을 중단했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와 사우디 모두 수명 연장 부품을 수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별 수 없이 사우디와 UAE는 미국을 통해 신형 패트리어트 PAC-3나 PAC-3 MS를 도입하고 있지만 패트리어트 PAC-3의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 PAC-3 MS는 발당 5,600만 달러나 되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비교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천궁 블록2는 15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PAC-3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전군 운용이 곤란한 패트리어트와 달리 천궁은 야전 전개 능력이 우수해 UAE는 물론 사우디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UAE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천궁2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되어서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에서야 우리 군에도 천궁2가 인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LR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은 우리 군에 납품한 천궁2뿐 아니라 UAE용 모델도 함께 양산했는데요.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뿐 아니라 요격과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화학무기 탄두를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직격 충돌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국과연은 북한이 전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천궁 기본형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미 국과연의 개발부서에서 직격 충돌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불분명한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직격 충돌 방식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뿐일 정도로 이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의 이라크군도 천궁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방공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업체 등과 2021년부터 논의했는데요. 당시 바데르 이라크 국방위원회 의원은 이라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라크는 이라크 전역을 방어하는 정밀한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라크에 T-50 고등훈련기를 판매하는 등 우호관계를 쌓고 있어 한국의 천궁 시스템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는 카이에서 생산한 T-50 IQ-24대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이는 2018년 3월, 5월, 10월에 6대씩 18대와 2019년 5월 4대, 12월 2대 등 총 24대를 모두 이라크 공군에 차질 없이 인도했기에 이라크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 상대였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경우 튀르키예가 러시아 요격 미사일을 구매한 걸 이유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던 사례가 있어 이라크 정부도 이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해 이라크가 실제로 천궁2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도탄 요격 기술을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이러한 사례들은 그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스도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천궁2가 2032년이 되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달 말 한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방한 당시 LI 진엑스원과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AE에 대한 추가 수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UAE는 최근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관세가 철폐되는 13개 품목의 무기류를 포함시켰는데요. 무기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UAE는 지난 5년 동안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2.4%를 차지해 세계 14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UAE는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육해 공군을 포괄한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 무기체계를 한국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궁2뿐 아니라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다른 우리 무기체계들도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